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60쪽에 전기하고 나와 있는 부분,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잊을까봐 요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398쪽 한번 펴보실까요? 398쪽. (398쪽을) 보면 그 박스 안에서 지난번에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 살펴봤죠. 주식 분할은 모두 불변. 하지만 유통 주식수는 증가, 액면 단가는 감소. 주식 병합은 모두가 불변이지만 유통 주식수는 감소, 액면 단가는 증가. 기억하시겠죠? 자, 이번엔 주식 배당 볼까요? 저를 보세요. 주식 배당을 하면 붕괴를 생각하는 게 그냥 지분 참여자의 자본거래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으니까 자본이 불변. 이렇게 하면은 60에서 70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붕괴로 기억하는 게 낫죠. 자, 주식 배당을 했건 현금 배당을 했건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이익 잉여금을 처분했다는 얘기다.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 주식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준 거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나오겠네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자본금은 증가 감소? 증가. 이익잉여금은 증가 감소? 감소. 전체 자본 총액은 증가 감소? 불변. 유통 주식수는 증가 감소?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줬으면 시중의 유통수량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액면 단가는 증가 감소. 액면 금액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주식 배당 찾아주세요. 주식 배당. 따라가다 보니까 자본금 증가 나와 있나요? 뭐 봐? 398쪽. 398쪽 박스. 자, 주식 배당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자본금 증가 감소. 증가. 자본잉여금 불변.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총액 불변. 유통주식수 증가. 액면단가. 오늘 가서 그거 박스 쓰면서 외우실 거예요? 아니죠. 요 붕괴로 이해를 하셔야지 박스 그려가면서 외우실 필요 없고. 이번엔 무상증자 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무상증자나 자본 전입이나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유상증자를 했건 무상증자를 했건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받는 대신에 뭐 아니면 뭐를? 자본잉여금 아니면 이익잉여금을. 다시 뭐 아니면 뭐를? 자본잉여금 아니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자본잉여금 나오고 이익잉여금 나오겠죠. 자본금은 증가 감소? 증가. 자본잉여금은 감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은 증가 감소? 감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체 자본은 불변. 유통 주식수는 증가. 액면 단가는 불변. 찾아보세요. 무상증자라고 나와 있는 분. 따라가다 보니까 자본금은 증가. 자본잉여금은 감소할 수도 있다.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 자본총액 불변. 유통주식수 증가. 액면단가 불변 나와 있죠. 그리고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내 부모의 원수를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게 법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가족이 이건 상상을 해도 안 되겠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부모의 원수를 만났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내가 힘이 세면
때리고 들어가서 때려서 이킥 하고서 제가 들어가서 살든가. 힘이 약하면 일단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불구대천의 왼수야. 그 불구대천의 왼수가 도대체 저 자식이 뭔 소리를 한 거야? 어려운 생각이 되면은, 자, 강의는 나중에 나갈 내용인데 그 내용 여기 나왔어요. 393쪽. 393쪽.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393쪽 두 번째 박스. 감자차익의 왼수 감자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의 왼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두 번째 박스 찾으셨어요? 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의 왼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회계 처리.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상계 후 잔액으로 표시한다. 상계 후 잔액으로 표시한다. 이 얘기는 센 놈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센 놈만 남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상반되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왼수사이다 하고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회계 처리는 그때 하는 건데 아까 배웠잖아. 그냥 감주자를 만나면 불구대천의 왼수를 찾아서 죽여버려라. 요거. 그거에 요때 강의할 내용이야. 어머, 회계 배우다 보니까 불구대천의 왼수도 배웠네. 요것만 기억해도 대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원위치 하시고 60쪽 넘어갔어요. 나중에 강의할 때 여러분 불구대천의 왼수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안 배웠는데요? 뭐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60쪽으로 넘어가서 전기라고 나와 있는데 말을 듣기 전에 이거 백문이 불여일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번 강의에서 이걸 생략하고 지난 강의 16강과 17강 53분 36초까지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진행합니다. 이거 뭐 언제 또 보겠어요? 이 해가 바뀌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거니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다음 거래를 분기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분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엔 목표가 분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계를 조금 빨리 합니다. 4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기업에다 현금을 출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는데 사장이 출자한 돈 자본금이라 그랬죠. 따라서 분계는 차별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만 원이고 5일 영업용 건물을 40만 원에 구입하고 건물을 사오면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 차변의 건물 40만 원. 자, 여기선 영업용 건물 또는 자가사용 건물, 요럴 때만 건물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면 투자 부동산 기억하시리라고 보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 40만 원. 건물을 사오고 현금을 주면 건물은 늘고 현금은 줄고. 따라서 분계는 차변의 건물 40만 원, 대변의 현금 40만 원. 다음 9일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또는 매입이라 그랬는데, 자, 오늘은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상품을 사왔다. 차변의 상품.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25만 원. 뒤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또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대신에 매입채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13일 앞에서 17개 분계를 설명할 때는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를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전기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5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을 매출했다. 대변의 상품. 원가는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에 사다가 15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자산이 15만 원 늘었다가 자산이 10만 원 줄었으면 결과적으로 자산은 5만 원이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자본 중에서도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이익 될 것이고 15일 영업부 사원의 시인의 교통비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대변의 현금 4,000원 차비를 지급했으니까 여비 교통비 4,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분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를 보시죠. 그러면 아무리 규모가 적은 회사라 하더라도 한 달 내내 또는 1년 내내 이 정도의 거래만 일어나는 회사는 없다.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건데 그 많은 거래를 분개만 해두면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이 회사 상품 현재 창고에 얼마 들어있어요? 한참 사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분개만 해두다 보면 구체적인 과목별로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과목별로 집계를 해라. 이때 지난번에 계정 설명 미리 했어요. 과목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린 것, 우리 이걸 계정이라고 말하래. 계정. 그리고 계정은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T자로 표시를 하죠. 구체적인 과목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 우리는 이걸 계정이라고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T자로 표시한다.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너무나 많다. 많으니까 그려야 될 계정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땐 계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계정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땐 총계정 원장 또는 줄여서 원장, 계정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땐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 우리 이걸 전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 전기.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 전기. 자, 요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주 생기초적인 문제도 2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저는요, 가능하면 올해 기출문제는 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1회 시험을 볼 때는 가능하면 20회 기출문제, 19회 기출문제는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봤던 걸 기억까지 안 돼, 잊어야 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떠올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한다.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도 알아야 돼. 어쨌든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 한다. 그럼 전기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 계정 하나 그리고
자본금이 나왔네요. 자본금 계정 그리고 건물이 나왔네요. 건물 계정 그리고 현금은 이미 그려놨고 상품이 나왔네요. 상품 계정 그리고 현금은 그려놨고 외상매입금 그려야 되겠네요. 외상매입금 계정 그리고 자, 요 외상매출금 나와 있네요. 외상매출금 계정 그리고 자, 잊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보강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나가는 겁니다. 자, 상품 아까 그려놨고 상품 매출이익 그려야지요. 상품 매출이익.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나와 있죠? 여비교통비. 자, 한번 여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여비교통비, 앵콜, 뭐라고요? 요거 읽어주세요. 여비교통비 개정. 그쵸? 요거 읽어주세요. 외상매입금. 요거 읽어주세요. 외상매입금 개정. 자, 개정 그렸습니다. 전기하겠습니다. 전기를 하는 요령 항상 첫째 자기 개정 자기 변이야. 자기 개정 자기 변. 뭐 화려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일로 가서 집 푸면서 제가 무슨 계정 어느 변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무슨 계정 어느 변? 현금 계정 차변. 얘는 자본금 계정 대변. 자기 계정 자기 변이란 말의 의미. 무슨 계정 어느 변? 건물 계정 차변, 현금 계정 대변. 이렇게 자기 계정 자기 변에 전기를 하는데, 전기를 할 때는 첫째 날짜가 나와 있을 때 날짜를 쓰는 거고, 우리 시험에 날짜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을 써. 상대편, 상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은. 그리고 금액은 자기 금액. 자기 계정 자기 변에 날짜 상대 계정 자기 금액.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기초에서 한 거니까 애게 하시다 보면은 결정적인 걸 놓칩니다. 자기 계정 자기 변에 날짜 상대 계정 자기 금액. 뭔 얘기냐? 자, 갈게요. 써야 할 것을 누락을 해도 안 되고 중복기장을 해도 안 돼요. 따라서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요거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날짜 쓰고, 현금의 상대편에 누가 있는가?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라고 써. 결론은 무슨 얘기냐? 자기 계정에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계정을 쓰고 금액은 자기 금액. 지금은 현금 계정이잖아요. 현금의 금액을 쓰라고. 에이, 자기 금액이나 옆에 있는 놈이나 금액이 똑같네요. 아니잖아. 이런 거 틀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현금 계정이니까 현금의 금액 100만 원을 쓰고, 다음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1일, 상대 계정 현금, 자기 금액 100만 원. 다음 건물이 차변에 있으니까 건물 계정 차변, 날짜는 4월 5일, 상대 계정 현금, 자기 금액 40만 원. 현금이 대변에 있다. 현금 계정 대변, 날짜는 4월 5일, 상대 계정 건물, 자기 금액 40만 원. 다음 상품이 차변에 있다.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9일이고 상품의 상대편의 계정 과목을 보니까 현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고 많습니다. 상대 계정이 여러 개일 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다. 재, 좌. 좌할 때 좌는 좌석할 때 좌자예요. 재는 여러 재자야. 뭔 얘기냐? 이 자리에 쓸 것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쓸 것이 많다 이런 뜻이야. 재, 좌. 그리고 금액은 자기 금액, 상품의 자기 금액이니까 상품의 금액이니까 30만 원. 다음.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9일. 상대 계정은 상품. 자기 금액은 25만 원.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9일. 상대 계정은 상품. 자기 금액은 5만 원. 다음 예.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13일. 상대 계정 과목은 재, 좌. 자기 금액은 15만 원. 상품이 대변에 있으니까 상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13일. 상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기 금액은 10만 원. 상품 매출이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의 날짜는 4월 13일. 상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기 금액은 5만 원. 여비교통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여비교통비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15일.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자기 금액 4천 원.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15일. 상대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 자기 금액은 4천 원. 전기 끝났어요. 전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은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현금이 궁금하다. 현금 계정을 펴. 폈더니 한 달 동안 들어온 게 증가한 게 100만 원이네요. 감소한 게 65만 4천 원이네요. 현금이 34만 6천 원이 남았네요. 자, 현금을 뭐 하는데 썼는가? 집 사고 상품 사고 차비 주고. 그렇죠? 예를 들어 상품이 궁금하다. 상품 계정을 펴. 30만 원이 늘었다가 10만 원이 줄었네요. 30만 원어치 사다가 1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20만 원이 남았구나. 알 수 있죠. 자, 기억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으면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죠.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금의 고향, 자본의 고향은 대변이니까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건물은 자산이다. 따라서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상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부채의 고향은 대변이죠. 따라서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의 고향은 대변이니까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여비교통비의 고향은 차변이잖아요. 비용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냥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현금 벌은 게 많아요? 쓴 게 많아요?
오늘 하루만? 돈 좀 많이 벌었어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돈 번 게 많아요? 쓴 게 많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벌어서 하나도 안 썼구나. 아, 참, 이거 정답이 안 나오네. 여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돈을 번 게 많아요? 쓴 게 많아요? 쓴 게 많죠? 일반적으로 그래. 평생으로 놓고 보면 번 게 많아요? 쓴 게 많아요? 번 게 많죠? 한단소리가 저는 빚이 많아서, 빚도 일단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니야. 현금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감소가 많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증가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산, 무조건 차비인이 많아야 한다. 자산과 비용은 이유가 없어. 무조건 차비인이 많아야 된다. 부채 자본 수익은 무조건 대변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 또 하나. 붕괴를 보고 전기를 했네요. 거꾸로 우리 전기한 거 보고도 붕괴를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것을 붕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계정을 보고 붕괴를 할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놈은 붕괴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 아래 걸리적거리는 놈이 있으면 걷어 차버려야 돼. 그럼 차변에 있던 놈은 대변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내려가서 뻥 차면 붕괴는 차변에 여비, 교통비 4,000원, 대변에 현금 4,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것을 붕괴해 주세요 하면은 건물이 내려가서 현금을 걷어차면 붕괴는 차변에 건물 40만 원, 대변에 현금 40만 원, 내려가서 걷어차면 붕괴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붕괴하기가 쉬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 현금이 내려가서 건물을 걷어차면 붕괴는 차변에 건물 40만 원, 대변에 현금 40만 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붕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계정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보고 붕괴를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 내려가서 걷어차이고 내려가서 걷어차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는 자, 이런 것도 거래를 추정하는 문제, 물론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추정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더라.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걸 붕괴를 한번 써볼래요? 4월 1일 붕괴, 5일 붕괴, 9일 붕괴, 13일 붕괴, 15일 붕괴. 자, 이거를 붕괴를 해라. 보세요. 며칠이에요?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있어요? 현금 계정 차변 얼마 있어? 현금 계정 차변에 100만 원 있나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예? 다 예. 며칠이에요? 5일이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 4월 5일이죠? 현금 계정 대변에 40만 원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 40만 원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40만 원 써. 다음 9일이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25만 원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 25만 원 있잖아요. 대변에 현금 25만 원 써. 다음 얘 며칠이야? 15일.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4,000원 있죠? 대변에 현금 4,000원 써. 그럼 현금 계정 붕괴 끝. 자, 얘 며칠이에요? 4월 1일.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자본금 계정 대변에 100만 원 있죠?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써. 끝났고 얘 며칠이에요? 무슨 계정 어느 변? 건물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 차변에 건물 40만 원 써. 다음 얘 끝났고 얘 며칠이에요? 9일이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상품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차변에 상품 30만 원이라고 써. 상품 계정 차변에 30만 원이니까 차변에 상품이라고 써. 다음 며칠이에요? 13일. 무슨 계정 어느 변? 상품 계정 대변에 10만 원 있죠? 13일 날 상품 계정 대변에 10만 원 있으니까 우리도 대변에 상품 10만 원이라고 써. 다음 요거 끝났죠? 9일이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5만 원 써. 9일 날 대변에 외상 매입금 5만 원. 다음 13일 무슨 계정 어느 변이에요? 외상 매출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만 원 써. 요 끝났죠? 자, 13일이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상품 매출익 계정 대변에 5만 원 있죠? 13일 날 대변에 상품 매출익 5만 원 써. 마지막 무슨 계정 어느 변? 여비교통비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4천 원 써. 이렇게 해서 붕괴를 하고 끝을 내면 위험해. 붕괴는 항상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가 지켜져야죠. 합계가 같은가 다른가 봐. 만약에 다르더라 뭔가 착각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빨리 내려가서 고쳐차. 뭔 얘기인지 아시죠? 헷갈려. 실수로 하나쯤 건너뛰었을 때 내려가서 뻥 차면 끝나요. 일치 30만 원 30만 원 일치 15만 원 15만 원 일치 됐죠? 자, 지금 뭘 설명드리고자 함인가? 예제 15번을 여러분 스스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뭔가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 회계의 순환 과정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기업은 거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분개를 하라. 분개를 하라는 표현이나 분개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다.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라. 전기를 하라는 얘기나 총계정 원장을 작성한다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장을 작성하고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라.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해라. 그런데 아무리 규모가 적은 회사라도 1년 내내 저 정도의 거래만 일어나는 회사는 없다.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텐데 그 많은 거래를 분개를 해서 전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다. 실수는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지금까지의 과정에 오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검증을 해야 돼. 바로 지금까지 과정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개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러는가? 시산표. 자, 오늘은 이제 시산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시산표, 모든 시산표를 작성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 이때 그럼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따라 분류하면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 합계 시산표라는 게 있고 필기 안 해도 돼요. 잔액 시산표라는 것도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도 있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장부 크게 세 가지. 제일 처음에 재무상태표 배웠네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포괄손익계산서 IS 배웠네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을 써야 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배우는 시산표. 시산표는 뭐라 그랬는가?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을 전부 다 한 곳에다 집계시킨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쓰라 그랬죠? 당연히 쓰는 건 항상 많은 쪽에 많은 만큼이니까 자산과 비용은 무조건 차변이 많을 것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무조건 대변이 많겠죠?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쓴다. 금액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나 전부 다 뭐냐? 조금 전에 총계정 원장 그렸었죠? 많은 쪽에 많은 만큼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건 설명을 하려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듯 싶어서 칠판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시간은 연결해서 강의하겠습니다.